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뭔가 새로운 수식구가 보이죠? 네. 1억 개 돌파 QCY. 야, 추석 지났다고 한우를 설렁이 아닌 걸로 먹으면 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선영 크리에이티브 든든한 언더스탠딩의 후원자. 자, 그리고 새로운 식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아는 QCY. QCY 진짜 이어폰 가성비 진짜 네. 놀랄 노자의 가성비.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디오 질도 끝났다. 진짜. 야. 요즘 중국산 오디오 기기들이 네.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자, 꼭 그걸 애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써봐야 얼마나 좋은지 알고 우리가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지 알려면 써봐야 된다. 야. 제가 찍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광고를 짧게 끝내는 이유가 예, 오늘 중요한 거 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전 세계 초파리 연구의 대가. 네. 네. 그런데 이 초파리 연구를 왜 하냐면 오늘은 네. 큰일 났습니다. 지구가. 네. 지구가 멸망하면 왜 멸망할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뭐 인구 고령화, 네. 아니 꿀벌들이 요즘 줄어드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꿀벌이 없어지는데 말이 없이 없어진다면서요, 자꾸. 애들이 왜 없어지는지 모른다면서. 그게 사춘기의 애들의 특징이야. 말없이 없어져. 그런데 네. 꿀벌이 자꾸 없어지면 그럼 꿀을 좀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 아닙니다. 꿀벌이 진짜 없으면 우리는 몇 년 못 살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하얼빈공업대학의 김우재 교수님 진짜 네. 오랜만에 모셔서 네. 이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꿀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야, 이런 아주 신박한 내용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아유. 하얼빈에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꿀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꿀벌 이게 화면을 보시면 네. 꿀벌 관련돼서 이제 많이 떠도는 속설 중에 하나가 이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했는데 예, 그렇죠. 예. 꿀벌이 죽으면 인간도 인간도 산다, 죽는다. 이런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야기가 네. 많은 매체에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네.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오늘 결말을 짚고 가죠. 이거는 없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이런 말 한 적도 없다고요? 예, 한 적이 없어요. 엥.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왜 이런 말이 떠돌게 됐을지 궁금하잖아요. 예. 이거는 실제로 그 논문이 퍼블리시 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 칼 폰 프리슈라는 이 둘 다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예. 꿀벌 행동학자에게 핵자의 연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 폰 프리슈의 동료가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대요.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칼 폰 프리슈의 동료에게 답장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게 2021년에 처음으로 밝혀진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 분 중에 아시는 과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는데요. 칼 폰 프리슈, 콘라드 로렌츠, 니코 팀버겐.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네. 뉴턴도 아시죠? 네. 그죠? 어. 왓슨 뭐 말도. 크릭 뭐 이런 사람 아시죠? 이분들 모르시죠? 예. 이분들이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행동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동물 행동. 동물행동학. 어. 이 이후에는 한 번도 동물행동학에 노벨상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칼 폰 프리슈라는 분은 꿀벌의 행동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예. 콘라드 로렌츠라는 분은 갈가마귀, 가마귀하고 뭐 이런 오리 이런 거에 각인 효과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본 거를 엄마로 인식한다 뭐 이런 거를 콘라드 네. 로렌츠가 발견한 거고 아하. 니코 팀버겐은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기적 유전자 쓴 예. 사람. 그분의 스승이에요. 아. 예. 동물행동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유명했거든요. 1970년대.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칼 폰 프리슈 동료의 질문 그 뭐였냐면 꿀벌이 집을 찾아서 오는데 멀리서도 어떤 감각을 써서 오는지를 당신이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거 직접 타이핑을 해서 보냈던 편지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칼폰 프리슈 박사의 연구는 잘 알고 있다. 그분의 연구를 존중한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물리학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질문이다.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남아 있고 예. 아마도 이 관계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죽으면 인간도 사라진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런 가짜 이런 뉴스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꿀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세요? 아니요. 언짢 않으신가요? 아 전혀. 아니요. 초파리는요? 별로. 초파리 왜? 바퀴벌레는요? 별로. 언짢죠. 네. 안 좋아져 기분. 예. 꿀벌은. 좋죠. 좋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간사한 게 같은 곤충인데 우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꿀벌은 꿀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개미는 어떠세요? 개미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집에 개미 들어오면 좋아요? 개미 그냥 박멸한다고 난립니다. 개미 들어오면. 정말 신기한 게 곤충 중에 인간에게 불쾌함을 안 주는 곤충은 꿀벌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그런. 그런 거 같네. 뭐 인간이 가축화한 곤충이 몇 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누에 같은 게 예, 있죠. 예. 근데 누에벌레가 이렇게 귀엽냐? 친근하고 귀엽고 캐릭터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꿀벌은 이제 캐릭터로도 만들어지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기한 게 꿀벌은 인간이 가축화를 한 곤충 중에 하나고 가장 유명한 곤충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꿀벌을. 사랑해요. 꿀벌의 가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초파리의 가치는 설명을 주구장창해야 돼요. 왜 초파리로 연구하는 게 가치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고. 근데 꿀벌은 꿀벌입니다. 꿀벌이에요. 꿀벌이라니까요. 이러면 끝이에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간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벌 연구를 하자. 그러면 내 연구비 연구의 타는 게 가치를 높일 굳이 것이다. 초파리 때처럼 무슨 뭐 초파리 교미 시간이 5분이 늘어나면 얘가 무슨 뭐 저기 뭐 시간 인지가 뭐 늘어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제가 원래 꿀벌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꿀벌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꿀벌 연구를 하기로 했고. 네. 근데 이제 꿀벌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장 기자님께서도 꿀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꿀벌은 꿀 때문에 중요한 곤충이 아니에요. 꿀은 그냥 모아오는 거고 꿀벌은 보통 얘를 제너럴 폴리네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화분 매개자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꽃들은 수꽃하고 암꽃을 이렇게 누가 매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꿀벌이 없으면 인간이 기르는 작물의 한 70% 정도가 수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꿀벌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꿀벌이 사라지면 당장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딸기 같은 거예요. 아. 딸기 농장 있잖아요. 네. 그 양봉업자들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딸기 농장에 꿀벌통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때 이렇게 수분하려고 네, 일부러 네. 갖다 놓는다고 네. 하더군요. 그리고 호박벌도 캐나다 같은 데 가면 호박벌 농장이 크게 있는데 이유가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 같은 거는 호박벌만 수분이 가능하대요. 아. 왜 이유도 몰라요. 그냥 털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호박벌이 가장 효율적으로 블루베리 꽃을 수분을 한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그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안 된다네요. 걔네들 그 꿀벌을 놓는 것보다 뭐 100분의 1 정도로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꿀벌은 반드시 인간의 작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다. 착하네. 착한 꿀벌.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거를 발견해서 꿀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이었던 거죠. 이제 꿀벌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옛날에 잘 모르시는 화면을 보시면 꿀벌 집에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벌이 살고 있습니다. 오. 초파리는 암수밖에 없어요. 네. 암수밖에 없는데 꿀벌 집에는 저 A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수펄이에요. 아빠벌. 저희 같은 엄마벌, 수컷입니다. 예. 수컷. 애기벌. 그리고 그 오른쪽에 B가 여왕벌. 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큰 통에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 그게 여왕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일벌. 일벌. 보통 2만 마리에서 뭐 많게는 뭐 8만 마리까지 막 한 벌통에 있어요. 그게 일벌이에요. 일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아, 일본은 C도 여자예요. 자 이제 B도 이제 여자고. 여기서부터 이제 와. 가장 아주 좀 어렵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그 꿀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왕벌과 일벌은 아빠와 엄마에게서 염색체를 한 벌씩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2N이 돼요. 우리 예. 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양성 생식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2N이 엄마한테 받은 한 벌과 아빠한테 받은 한 벌을 갖고 있는데 예. 예. 꿀벌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펄이 N이라는 거예요. 염색체가 한 벌이에요. 한 쌍이 아니라 예. 단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염색체가 한 쌍밖에 없어요. 한 벌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꿀벌이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진사회성이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생식 계급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펄하고 여왕벌만 교미를 하고 예. 일벌은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일벌은 평생 그냥 처녀로 살다 죽어요. 일만 하다 죽어요. 수펄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예. 왜냐하면 일벌한테는 페로몬이 없어요. 그래서 수펄은 일벌을 교미 상대로 생각하지조차 아, 예. 않아요. 아. 어. 그래서 여왕벌하고만 교미를 하죠. 예. 그럼 일벌은 진짜 일만 하다 죽어요. 예. 일만 하다 죽는데 교미를 안 한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일벌이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벌이 교미와 생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군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진사회성, 그러니까 유소셜, 진짜 사회성이라는 걸 가지게 된 이유가 네. 수펄이 단성이기 때문이에요. N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윌리엄 해밀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단성이라는 게 무슨 단성이라는 게 무슨 뭐 단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한 벌밖에 없다고요. 아빠 엄마 보통 아빠가 염색체 사진 보면 엄마 거 받고 아빠 거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네, 한 XXY. 벌만 가지고 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정자랑 똑같은 거죠. 어. 정자가 N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난자가 N이에요. 예. 둘이 만나서 2N이 2N이 되죠. 예. 그게 저희잖아요. 예. 근데 꿀벌 수컷은 N이에요. 정자가 그냥 벌이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수컷은 그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염색체 한 벌 한 벌의 정보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벌만 가지고도 개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수펄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수펄은 아빠가 없어요. 여왕벌이 교미를 안 한 채 낳은 알은 수펄이 됩니다. 아 정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먹는 달걀은 네. 교미 안 한 달걀이죠. 아 맞다. 그게 수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이 만약 부화를 하면 수펄이 되는 거예요. 아. 교미를 하면 정자 난자를 합쳐야 되죠. 예. 네. 근데 수펄은 엄마가 정자랑 안 합치고 그냥 알을 낳으면 그게 수펄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아시겠죠? 자, 자, 아주 단순한 게 진화의 어떤 과정이 일어났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큰 거대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무정란이. 이 주제는 어떻게 왜냐면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는 전부 이기적이고 우리는 뭐 종족 번식을 위해서 뭐 이 유전자의 뭐 보존을 위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냥 도킨스가 싸다 쓴 거거든요. 이분은 진짜 과학자예요. 도킨스는 약간 떠벌이라면 이분은 진짜 과학자인데 윌리엄 해밀턴의 이론은 뭐였냐면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일벌이 애를 안 낳아도 되나? 낳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왜 낳고 싶지 않을까? 근데 왜 안 낳아도 되나?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이 부등식 RB가 C보다 크다가 아주 단순한 건데 R은 relatedness라고 해서 유전적 친화도를 얘기해요. 예. 당신과 나와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예. 아주 간단한 건 나랑 부모님은 유전적 친화도가 0.5예요. 2분의 1이에요. 왠지 아시죠?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벌을 받았으니까 네. 반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빠랑 나랑은 절반 정도의 유전적 친화도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R이에요. B는 뭐냐면 benefit. 그 이 경제방송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C는 뭐냐면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코스트가 이 유전적 친화도 곱하기 베네핏을 보다 작으면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개체로 생각하지 말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 도대체 엄마가 왜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할까? 그거를 유전적 근친도의 관점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코스트보다 내 이익이 많아요. 왜냐면 얘는 나의 0.5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생물학자들은 행동을 대부분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만약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RB가 C보다 큰가?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꿀벌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엄마랑 아빠랑은 0.5고 왜냐면 다 이제 2N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인간처럼 엄마랑 아빠는 0.5고 형제 간에는 4분의 1이고 사촌 간에는 8분의 1이 돼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촌 8명을 위해서는 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딱 똑같은 거야. 사촌 그렇지. 8명이. 8명이면 1이니까 난 죽어도 된다. 쟤네가 8명을 구할 수 있으면. 부모도 그럼 내 한 명이 애 둘을 구하면 괜찮은 거고. 괜찮은 거죠. 한 명은 억울한 거고. 억울한 거죠. 근데 남편의 유전자가 반이니까 남편을 위해서까지 죽을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근데 꿀벌사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N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N이기 때문에 아빠는 자식들하고 무조건 근친도가 1이에요. 네. 내 모든 걸 줬어. 똑같은 거네. 똑같은 똑같죠. 1이야. 전부 1이에요. 거야? 근데 엄마는 얘네들하고 2분의 1 똑같죠. 네. 인간이랑 똑같아요. 2N에서 2N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 자매들 간에 골 때리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의 형제 자매 간의 근친도는 4분의 1이거든요. 예. 0.25. 예. 꿀벌 자매들 간의 근친도는 0.75가 돼요. 꿀벌 자매? 왜? 아빠랑은 1이잖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일이- 아빠의 유전자는 모두가 공유해요. 모두가 똑같아. 거기서 엄마랑 공유하는 0.25만 빼면 돼요. 그러면 0.75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꿀벌의 자매들끼리 엄마보다 가까워져요. 자매들끼리가. 유전적 근친도가 엄마보다 자매들끼리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요. 유전적 근친도로만 따지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얘기? 엄마가 날 낳았지만 나는 자매들에 의해서 자매들과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일벌이 알을 낳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그 알을 낳는 일벌도 있어요. 그런 익셉션한 경우도 있는데 예. 알을 낳아봤자 얘랑 나랑 0.5예요. 아, 0.5밖에 안 돼. 그렇지. 근데- 내 자식도 0.5. 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내 자매를 돌보잖아요. 그럼 난 0.75에 투자하는 거야. 배당률이 0.5가 있고 0.75가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치료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제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꿀벌들은 경제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유리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돌볼 필요도 없어. 엄마는 그냥 알만 놔주면 되고 나는 자매를 돌보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나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받은 거죠? 예, 받았죠. 이게 하나- 아니 아빠 건 다 받았다니까 꿀벌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거는 그러니까 아빠는 수컷 벌은 그냥 무정 계란을 무정란이어서 똑같이 계속 1이야. 그건 알겠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정자가 인간은 정자를 만들 때 염색체를 2벌을 떼거든요. 한 벌씩.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요. 예. N으로. 예. 근데 꿀벌은 그냥 수컷이 정자 그 자체예요. 예. 네. 그럼 쉽죠? 예. 아빠가 만드는 정자도 그냥 그 정자 그 자체예요. 그럼 수펄은 아까 그 여왕벌이 낳는다고 했죠? 수펄이 낳는 여왕벌이 낳는데 그 정자랑 합치지 않고 그냥 낳아요. 여왕벌의 유전자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수펄은 그렇게 수펄은 낳고 나고. 1벌은 1번은 엄마가 정자랑 난자를 합쳐요. 그래서 낳죠. 네. 수정하고 나오면 1벌. 1벌. 근데 걔는 여자애라는 거죠? 여자죠. 그럼 수정하고 나왔는데 남자애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죠. 그건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꿀벌에서 성의 결정은 그 염색체의 숫자 예. 한 벌이냐 2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남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아시겠죠? 그럼 벌은 뻔하네. 벌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그럼 너는 엄마가 그냥 혼자 독수공방하다 낳은 엄마가 낳은 난 거고. 거고, 넌 처녀 생식. 넌 여자야? 너 낳으려고 맞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주무셨구나. 맞아요. 그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이 윌리엄 해밀턴이 사실 노벨상을 탔어야 돼요 이걸로 이 발견으로. 근데 이분이 노벨상을 못 타고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과학자여가지고 그 말라리아 모기를 연구하러 아프리카에 갔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어요. 네,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런 엄청난 발견을 하신 거죠.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꿀벌들의 희생 행동은 당연하고다.
이 이론이 위대한 이유는 이 이론이 흰개미, 개미, 모든 말벌에게 전부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요? 똑같아요. 수컷이 N이에요. 예. 수컷이 염색체가 한 벌밖에 없어요. N이야. 예. 단수성이야. 그래서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어마어마한 행동과 생리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원래 인간이나 한 건 수컷도 NN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애를 낳으면 또 NN으로 나눠지는데 네. 내가 절반만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인간도 뭐 진짜 약간 프랭켄슈타인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인간도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예. 한쪽이 N만 있으니까 그렇구나. 한쪽의 유전자. 염색체 한 벌만 가진 수컷을 만들고 그다음 암컷을 만들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진화에서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은 불가능하지만 꿀벌과 말벌과 흰개미와 개미는 모두 그 특징을 공유한다. 아 그렇다. 야. 그래서 자매들이 자매를 돕는 것이 자매들이 알을 낳는 것보다 이득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알을 낳지 않는다라는 게 이 진사hal성 곤충의 특징이에요. 와, 매우 심플한 알을 낳는 설명이네. 이유가 나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인데 이미 자매들은 나의 유전자를 유전자를 더 많이 4분의 3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돌보는 게 이득이에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협동이 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왜 협동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진화 경제학자들의 의문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왜 협동을 하느냐. 이제 그게 많은 답이 있어요. 근데 뭐 경북대 그 저기 최정규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예. 아직 그건 답이 없어요. 인간이 더 이상해. 인간도 이상한 종이거든요. 왜냐면 길을 가다가 누가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음. 그럼 네? 도와줘.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죠. 가서. 왜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칭찬 받으려고. 아니 이게 진화 경제학의 굉장히 오래된 숙제예요. SNS에 인간은 올리려고. 다음에 만나지 않을 사람도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을 다음에 만날 거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예. 왜냐면 그 사람한테 뭔가 받을 수 있으니까 보상. 네. 근데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도 도와준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이타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그냥 험불한 초파리 하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쨌든 꿀벌의 이 진사활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꿀벌의 그 생리학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공유 경제 아시죠? 공유 경제라는 게 요즘 인기잖아요. 예, 뭐 예. 스쿠터도 나눠서 타고 차도 나눠 타고 뭐 집도 공유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고 뭐 이렇잖아요. 꿀벌에도 공유 경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정말 독특한 게 이 하나의 꿀벌통에 있는 벌들이 내장을 공유해요. 내장이요? 그냥 꿀벌은 내장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내장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 꿀벌을 맨날 꿀벌의 꿀이 뭡니까? 자기가 먹고 하고 토하는 거죠. 꿀벌의 꿀은 어. 토사물이에요. 어. 꿀벌이 어. 식물의 꿀을 빨아먹고 음. 자기가 이 위에서 이렇게 막 한번 굴린 다음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섞어요 그 과정에서 예? 이 안에서. 어. 그 토사물이에요. 어. 그러면 꿀벌이 애벌레를 먹일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손으로 떠먹여 주나요 먹이를? 아, 그것도 입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꿀벌의 그 애벌레 먹일 때도 전부 다 토사물이에요. 아. 그 꿀벌이 되게 독특한 게 이제 여왕벌이 만들어지고 애벌레 그냥 일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그 정도는 아시겠죠 이프로님이? 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왕벌이 만들어집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 그러면 일벌과 여왕벌의 그 유전자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똑같아요. 네. 여자니까. 예.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벌과 꿀벌의 여왕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언제 그거 구별되느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벌 중에서 여왕벌 뽑아요? 그러니까 애벌레일 때 뽑아요. 그렇지. 애벌레일 때. 예, 예. 어? 스큰날 뽑는 게 아니라 선발에. 뽑히고 나면 뽑히면 그 여왕벌이 될 후보인 애한테 애는 어떻게 그때부터 특별한 먹이를 먹이죠. 특별히 키워야죠. 여왕으로 키워. 그렇죠. 여왕. 뭘 먹이죠? 로얄 그거- 젤리. 그렇죠. 아시네. 어. 로얄 젤리 먹여요. 되게 웃기는 게 로얄 젤리를 3일만 먹으면 일벌이 되고
3일보다 더 먹으면 여왕벌이 돼요? 간단해. 우와. 오. 진짜 요 근데 보세요. 로얄 젤리가 진짜 그 로얄 좋은 젤리 거구나. 누가 만듭니까? 일벌이. 근데 왜 일벌은 여왕벌이 안 되죠? 자꾸 토해내기만. 그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네. 일벌은 여왕벌을 로얄 젤리 먹여요 매일 예. 만들어자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여왕벌이 안 돼. 신기하죠. 그지. 왜 토하지 않고 삼키면 되는데. 그걸 밝히면 노벨상을 탑니다. 아 그건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 일벌은 꿀떡지가 먹으면 되는데. 아 로얄 젤리의 차이예요 완전히? 여왕벌은? 전적으로 로얄 젤리를 3일 이상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꿀벌은 일벌과 여왕벌의 운명이 나눠져요. 와. 정확하게 그게 전부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자기 뱃속에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로얄 젤리도? 네, 일본.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근데 거예요. 교수님 생각은 그거를 왜 한 녀석에게만 줘서 얘를 여왕벌을 아니 만드냐?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거는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 그만큼 꿀벌들은 서로 우리의 토하고 내장은 먹고. 하나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 동양과 서양이 뭐 크게 뭐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는 찌개 먹을 때 숟가락 그냥 숟가락 같이 해서 담그죠. 먹는데 담그십니까? 담그죠. 저는 당근은 편입니다. 저는 담그니다. 저희 가족끼리 같이 먹어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 음식 먹는 거 보시면 각자 디쉬에다 다 덜어서 덜어오지. 먹죠. 이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꿀벌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얘네는 그냥 토사물을 서로 공유한다. 내가 토한 거 네가 먹고. 내 장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냥 내 자매의 것이기도 하고 내 여왕의 것이기도 하고 모두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알아낸 것 중에 하나는 꿀벌이 이런 식으로 사회 면역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장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사회 면역을 갖게 된다. 꿀벌이. 이게 최근에 알아낸 거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꿀벌의 이 토사물과 이런 데에 RNA.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네. RNA가 그때 노벨상을 탔죠. RNA 백신이. 네. mRNA 백신. 예. 그 RNA. 그 RNA가 꿀벌의 토사물을 통해서 전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얘네들한테 면역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해요. 그게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꿀벌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이제 꿀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건데. 토사물이 그나마 꿀이라서 얼마나 안 그랬으면 참 먹기가 그랬을 텐데. 응? 달콤하고.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맛있을까요? 어떨까요? 맛있죠. 걔네 그게 입장에서는 유일한 맛있겠지. 먹이에요. 걔네 입장에서도 유일한 맛있겠지. 먹이. 그거 외에는 먹이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지. 되게 신기한 게 꿀벌이 자기네 그 가가지고 이게 꽃에서 꿀을 빨잖아요. 그거 안 예. 먹어요. 그건 안 먹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 저장해서 갖고 와서 다시 뱉어내요. 원료 그걸 꿀로 만들어서 아. 그걸 먹는 거예요. 자기는 뱉어내고. 예. 네. 그리고 자기도 또 그걸 먹죠. 아 그냥 바로 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내가 하고 조금 먹고 남긴 거를 토해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효를 약간 시키기도 하는 거고 꿀이 잘 안 썩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꿀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이 꿀벌 몸속에 있는 게 나와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꿀은 되게 독특한 음식입니다. 근데 여하튼 꿀만 먹는다. 어허. 이 꿀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아셨죠? 예. 이게 되게 특이한 곤충이에요. 근데 이 유전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수컷이 염색체 한 벌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진사활성 곤충이 됐고 그 진사활성 곤충이 된 이후에 얘네들이 내장을 공유해서 거의 하나의 내장을 가진 것처럼 활동하고 이런 되게 독특한 곤충이다. 그냥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생리학적으로도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독특한 곤충이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는 야. 우리가 꿀벌은 왜 완전 한 몸처럼 쫙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재밌다. 유전적으로 0.4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 다르죠. 4분의 1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네. 저기 가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라이가 있어요. 또라이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 만들자. 어느 날 꿀벌의 수컷 중에 N이 아니라 EN인 녀석이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래서 걔가 애를 낳았어. 걔가 일벌을 낳았어. 그 애가 일벌을 낳으면 이제 일벌도
자식을 기르고 싶겠지. 그렇지. 그지. 그지. 그래서 로얄즈를 훔쳐 먹어. 그렇지. 여왕개미의 경쟁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 일벌이 새로운 왕국을 세운 거지. 수퍼를 꼬시러 다니겠지. 근데 사실 수퍼는 이상하지. 사실 이 프로님이 와.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재밌다. 과학적 그게 있는 게 네. 제가 그 얘기를 넣었다가 뺐어요. 너무 네. 길어질까봐. 근데 그런 꿀벌이 있습니다. 사이코 같은. 일벌이 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 내가 여왕 노릇을 하는 그래 거예요. 4분의 1은 있을 4분의 수 1은 있어,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종이 있어요. 아. 에이피스 멜리페라 카펜시스라고 예. 같은 서양 꿀벌 종인데 어. 아프리카에 있는 종이거든요. 예. 얘네들은 일벌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 내가 알랄 거야. 그렇지. 그렇게 진화한 종이 있어.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 같은 일인데 사실 연구도 많이 안 됐고 있다는 것만 알아요. 예. 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일벌이 알을 낳는데 그 일벌이 다시 일벌이 돼요. 야. 그러니까 처녀 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처녀 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저희 연구가 그래서 네. 야. 이런 꿀벌의 재미있는 이런 생리 활동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초파리밖에 없다라는 게 진짜 제 지금까지 진단이거든요. 왜냐면 꿀벌은 유전자 조작 자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꿀벌이 교미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어. 근데 초파리는 매일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자녀 어. 그게 다르죠. 그래서 예. 꿀벌한테서 이거 유전자 조작을 얻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힘드네. 근데 영유자한테 1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그렸거든요. 어. 그 미드전인가 그걸로 그렸는데 이게 이제 DNA가 중간에 있고 위에 있는 게 초파리고 밑에 있는 꿀벌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왜 신이 인간에게 손을 내고 그 예, 작품 예. 뭐죠? 아, 그거를 상상죠? 약간 어. 둘을 합쳐보는 거예요? 그걸 합치는 이 꿀벌의 연구에 초파리가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 초파리 유전학자들 대부분은 초파리 연구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왔어요. 이 그림이 상징적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파리도 내장이 있다, 초파리도 근육이 있고, 초파리도 혈관계가 있고, 초파리도 뭐 신경계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랑 비슷하다. 똑같다. 근데 이거는 약간 구라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랑 우리랑은 갈라진 지가 오래됐지. 수천만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이죠. 예.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제학적인 이유죠.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예.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초파리는 인간과 가깝다는 환상을 모든 생물학자들과 연구비 집행자들과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심어 온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예. 초파리 유전학자들이 물론 저는 호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옛날에 다윈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그런 기초과학은 없습니다. 꿈을 깨세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성은 입증되어야 해요. 그래야 과학을 연구비가 하려면. 온다. 그렇지. 암이던 치매던 줄기세포던 아니면 적어도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것이던 그게 초파리가 살아온 생존 과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가 이게 쓴 칼럼인데 지금 보시면 초파리는 곤충입니다. 네. 네. 그렇죠, 당연히. 곤충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초파리가 곤충인데 우리는 초파리를 포유류의 모델로 사용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깨달음을 저도 늦게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뇌된 거죠. 교육받으면서. 꿀벌도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멀리서 보면. 눈 나쁜 사람을 보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꿀벌이랑 초파리랑? 네. 자, 둘 다 곤충이에요. 그러면 꿀벌이 아프고 꿀벌도 면역 시스템이 있고 꿀벌도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꿀벌의 질병 연구 플랫폼으로 초파리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플랫폼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인간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보다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비슷하잖아요. 네. 네. 유전자도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그 내장 기관도 비슷할 거고 다 비슷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고요? 아무도 안 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아냐면 예. 한번 이제 이 영국 구글 스콜라나 펍메드라는 데 가서 네. 꿀벌하고 초파리 학명을 쳐보시면 나오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초파리를 이용해서 꿀벌의 연구를 했다라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냥 꿀벌 되게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인간 질병 탐구라는 그 거창한 주제 때문에 과학 탐구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까지나 왜곡시킬 수 있었구나. 초파리는 곤충이고 꿀벌도 곤충이니까 초파리로 꿀벌 연구를 하면 꿀벌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초파리 연구하면 무조건 암을 연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웃기는 게 초파리를 어디까지 연구를 하냐면요. 요즘에 예. 인간 암을 연구합니다. 초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꿀벌을 그냥 꿀벌 가지고 연구하면 되지 왜 초파리로 꿀벌을 연구하는? 그거 이유는 예. 모델 생물이라는 것들은 예. 뭐 초파리, 대장균, 효모, 생쥐, 음. 곰팡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얘네들을 왜 쓰냐면 생식 그 세대가 빠르고 번식이 용이하고 갑시별로 들지 않고 싸게 빠르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구해서 비슷한 생물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걸 뭐 빨리 연구해봐. 그 중에 하나가 초파리였던 거죠. 네. 그래서 꿀벌을 직접 연구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음. 유전적이나 분자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연구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초파리를 이용하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예. 꿀벌을 이용하면 초파리를 이용하면 꿀벌의 연구를 좀 더 분자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보통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이제 곧 나올 텐데 논문이 꿀벌에 있는 꿀벌의 독낭, 꿀벌 침 있잖아요. 독주머니. 네, 독주머니에 있는 펩타이드를 클로닝해서 초파리에서 발현을 해가지고 그 펩타이드가 역할을 하는 기제를 제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지금 논문이 지금 리비전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논문이 주로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 연구가 그 초파리를 이용해서 꿀벌의 어떤 면역 체계를 분자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런 연구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초파리를 굳이 인간 질병의 모델로만 사용하겠다라는 건 우리의 어떤 상상력의 결핍 아닐까. 왜냐하면 과학 연구라는 건 너무나 이 자본주의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연구비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민들은 근데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암, 치매, 당뇨병 이런 거 아니면 연구비 주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를 점점 생쥐나 이런 쪽에서 가져가게 되고 예. 초파리 유전학자들도 옛날에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다가 점점 질병 연구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꿀벌이 없으면 곧 인간이 멸종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꿀벌의 대량 멸종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꿀벌 연구를 초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걸 제가 보여주려고 저희 랩 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투입돼서 지금 꿀벌에 있는 유전자를 전부 클로닝 해가지고 초파리에다 때려 넣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에 뭘 공부하고 싶은데 초파리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꿀벌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네. 꿀벌의 여왕이 예. 여왕벌이. 일벌에게 명령을 내릴 때 페로몬이라는 걸 씁니다. 예. 페로몬, 여왕 페로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여왕 페로몬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직도 잘 몰라요. 페로몬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게 페로몬이 어떻게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꿀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일벌이 여왕을 따라다니면서 여왕을 보필하게 만들고 하는가. 그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일벌이 여왕에서 떨어져가지고 예. 페로몬의 영향을 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밖으로 꿀을 따러 나가거든요. 외역봉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과정도 현상만 알려져 있지
분자적인 기제는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일벌이 일을 시작하는 건 초기에는 일 안 하다가 네. 여왕벌이 처음에는 여왕만 따라다녀요. 그냥 여왕을 핥아주고 씻겨주고 여왕이 안락해 도와주고 뭐 이런 것만 해요. 예. 그래서 점점 크면서 점점 여왕한테서 떨어져요. 어. 근데 이 떨어지는 거리와 얘네들의 나이는 비례해요. 정확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꿀벌에 되게 재미있는 주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살충제 그 저기 뭐야 소나무 그에 그 기생하는 그 벌레가 있거든요. 예. 그 제선충이라고 하는데 소나무 제선충 그거 죽이려고 농약을 이렇게 쫙 뿌려요. 예. 근데 그 농약이 꿀벌을 죽입니다. 어. 그 농약이 꿀벌 대량 실종의 한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걸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라고 하는데 그 농약에 강한 꿀벌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꿀벌 대량 실종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농약이 어떻게 꿀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분자적인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초파리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초파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꿀벌의 유전자라든가 바퀴벌레의 유전자라든가 바퀴벌레는요 그 영향을 줘도 안 죽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퀴벌레 그 유전자를 초파리에 넣어서 실험을 해봐요. 또 얘 농약이 안 죽어. 그렇겠네. 이 유전자를 꿀벌에 심는 거예요. 꿀벌의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그러면 농약은 그 농약대로 꿀벌은 쓰고 그 농약이 안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때 아예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예 안 죽진 않죠. 그 농약이 하면 안 죽죠. 왜냐면 어차피 일벌은 죽게 돼 있어요. 일벌은 거의 잠도 안 잡니다. 진짜 일만 해요? 초파리 애들이 60일 살잖아요. 일벌도 60일밖에 못 살아요. 그 큰 애가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꽤 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고된 노동의 대가로 어. 수명이 짧습니다. 야. 잠도 안 자고 이래요. 와. 일본은 거의 하루 종일 일합니다. 세상에. 잠을 안 자요. 세뇌됐구나 완전히. 아까 얘기했죠. 음. 3분의 2, 4분의 3. 나의 자매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다들 엄마 서로 엄마. 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극진히. 그래서 꿀벌의 이 꿀벌 이 하이브 안에는 그냥 일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계속 이래요, 계속. 일밖에 안 해요. 꿀벌.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파민이라는 그 화면을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과학자를 빨리 탈출해 갖고 이제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특허 같은 거 내가지고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파민이라는 거 아파민은 꿀벌의 동낭에만 있는 조그만 펩타이드예요. 네. 펩타이드는 뭐냐면 DNA에서 만들어지는 짧은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원래는 동낭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동낭에만 있고 얘네들은 쏴가지고 인간이나 곰 뭐 이런 거한테 해를 주려고 만들어진 펩타이드예요. 왜냐면 얘네가 쏘이면 이 아파민이 우리한테 통증을 줘요.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파민을 초파리 내장에 발현을 해봤어요. 네. 초파리 내장에. 예. 이 초파리 내장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가 다 죽어요. 음. 자연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면 동낭에 있는 아파민은 내장에 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초파리에서 보니까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꿀벌한테도 먹여봤어요, 아파민을.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꿀벌의 원래 아파민을 예. 동낭이 아니라 내장에 발현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 꿀벌은 면역적으로 굉장히 슈퍼 파워를 가진 꿀벌이 돼요. 모든 나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오래 살아요. 거의 2배 정도 오래 살아요. 아파민을 내장에 발현만 해주면 이 초파리가 2배 정도 오래 살아요. 내장에 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장에서 아파민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죠. 만들어지게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래 그 꿀벌의 유전체에 보면 아파민이라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는 이 앞에 신호가 있어요. 너는 동낭에서 발현해라라는 신호. 그 신호를 내장에서 발현하라는 신호로 바꾸치기 하는 거. 바꾸치기 하는 거.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전자 편집 뭐 이런 얘기 하죠. 되게 쉬워요. 네. 자, 그걸 하면 이 꿀벌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오래 살고 박테리아 내성이 있고 건강할 거예요. 그죠? 예.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얘한테 꿀벌 침을 쏴도 안 아파요. 응? 동낭에 아파민이 없잖아요. 얘네는 아파민이 전부 내장에 있잖아요. 동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꿀벌은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건강하고
인간에게 안 써. 해가 아예 없다. 침에 쏴도 안 아프다. 왜냐면 우리가 침에 꿀벌 침에 쐈을 때 아픈 이유가 아파민 때문이에요. 근데 아파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그냥 뭐가 그리고 눌렀다 갔네? 그리고 사업적으로 왜 괜찮냐면 이건 GMO가 아닙니다. 왜요?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잖아요. 자기 유전자 꿀벌 위치만 안에 바꾼 거예요? 있는 유전자만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GMO가 아니에요. 아, GMO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가 나요, 쉽게. 내부에 있는 거니까. 콩이나 옥수수도 그런 거거든요. 외부 유전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쉽게 허가가 나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 유전자를 꿀벌에 넣는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죠. 예. 무슨 뭐 괴물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그냥 꿀벌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되면 제가 그럼 건강한 꿀벌이 나올 것이고 그럼 건강한 잘안 죽을 꿀벌이 것이다. 날고.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이게 되면 은퇴를 하려고 은퇴를 이제 준비. 이 꿀벌을 팔아서 이게 된다는 게 뭐가 되면 만약 그런- 이 꿀벌이 만들어지면 건강한 꿀벌이 저는 이 만들어지면 꿀벌의 특허를 팔고 음. 은퇴를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꿀벌들을 바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제 제자들이 하겠죠 열심히.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하고 싶은 근데 더 하고 싶은 일도 있죠. 더 하고 싶은 일. 연구비 까짓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 제 이름으로 이제 인터넷 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타운랩이라는 게 있어요. 네. 타운랩 뭐냐면 동네마다 과학 실험실을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닌데 예. 저는 과학 교육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해주면 사회가 좀 더 과학적으로 변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주술과 무당과 역술인이 난무하고 뭐 정치 뉴스 보면 뭐 도사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2000 예, 이천도 그렇고 뭐 유지도 그렇고 YUJ야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사회가 실험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과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 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저는 사실 이걸로 돈을 벌면 그걸 하고 싶죠. 동네마다 그런 과학 실험실 만들기. 타운랩. 주민센터 옆에 주민센터에는 이게 타운랩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아이들은 항상 오면 항상 초파리를 실험을 할수 가지고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어. 꿀벌은 아니겠지. 꿀벌 갖고 실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다음에 대장균 갖고 실험도 할 수 있고. 행안부 국장님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돌아가셨네요. 아니요, 제가 이걸 실제 하려고 했었어요. 어. 근데 국내에서 정말 힘듭니다. 이게 뭐 조그만 실험실 하나 여는 것도 규제도 많고 예산의 문제. 예산도 있고 뭐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제가 실제로 거의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었던 거는 마을마다 안 됐기 때문에 과학 실험. 마을마다 실험실을 만들고 아이들을 모두 과학자로 만드는 경험을 시켜주자. 이 실험에서 좀 어려운 고비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요? 이 꿀벌이요? 아니면 네, 그거요? 꿀벌. 꿀벌이요? 뭐가 어렵냐고요? 네. 이 꿀벌을 그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지금 그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 위에 한 분 과학자가 있거든요. 타케오 쿠보라는 분인데 예. 일본 과학자시고 선구자 지금 은퇴하셨어요. 제가 은퇴하시기 직전에 일본 가서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 꼬치도 얻어먹고 했는데 이분이 꿀벌의 유전자 조작을 처음 시도하셨고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 내가 평생 40-50년 해서 겨우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유지하기도 힘들고 동낭에 있는 뭐를 내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렵죠. 그 과정이 어렵고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고 꿀벌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연구된 게 다 돼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다 돼 있어요. 유전자 서열은 음. 이 세계는 거의 대부분의 종들에서 거의 다 알려져 있어요. 거의 다 알려져 있고 점점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어려운 이유는 어떤 특성? 어려운 이유는 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꿀벌만 그러니까 방식 바꾸는 3억 몇천 그 서열 중에 몇 개를 뽑아내서 자르고 그다음에 그걸 바꿔치기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해보셨어요? 근데 그건 꿀벌에서만 어려워요. 유독 특히 더. 초파리 같이 많은 게 알려져 있으면 쉬워요. 초파리는 많은 도구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실험 많이 하는. 네, 근데 거. 꿀벌에는 아무 도구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사막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다 일단 나무부터 심고 음. 풀을 심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꿀벌 유전체 연구예요. 근데 초파리 유전체 연구랑 같은 컨셉이 아닌가 보네요. 초파리는요 130년이 넘었잖아요. 아, 그동안 많이 해와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자산이 있는데 꿀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로 그라운드인데 그래서 꿀벌을 할 제 동료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처음 한다고 그랬을 때. 너가 죽을 때까지 못 할 거다 어차피. 저는 그러죠. 그걸 내가 왜 죽을 때까지 내가 꼭 해야 되냐. 내가 한 삽을 뜨면 쟤네들이 한 삽을 뜨겠지. 나를 싫어하는. 꿀벌.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아까 그 일벌이 네. 뭘 어떤 특성 때문에 6개월 산다고요? 60일. 60일. 60일 내내 잠도 안 자고 일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 텐데 그거. 요즘 특히 그 직원들이 일 안 해서 걱정인 사장님들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법 때문에 안 돼요. 법 때문에 잠 안 자고 어떻게 일합니까?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막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어떻게 좀 약간 뭐 약을 먹는다든가 일벌에 뭐 왜 일을 그 열심히 해요 일벌은? 일벌이요 속는 거죠. 그 생물학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에 걔네도 속고 있는 거죠. 자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 유전자에 써 있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유전자 자체가 그렇다. 그냥 걔네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진화의 과정 중에 그걸 벗어난 아이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일벌도 애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일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되게 재밌는 생각이 있는데 저의 그 호박벌 있잖아요. 예. 호박벌이 아까 블루베리 수분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근데 호박벌의 문제는 뭐냐면 꿀벌처럼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게을러요. 신기하네. 호박벌은요? 집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오. 일을 안 해 거의. 와. 그래서 이 호박벌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얘를 어떻게 부지런하게 만들까거든요. 똑같은 고민이죠. 그렇지. 저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이것도 이제 만들기만 하면 대박인데 호박벌의 도파민 수용체에다가 네. 특정 파장의 빛을 쐬면 예.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 흥분하게. 얘네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빨간 빛을 쫙 쐬. 갑자기 밖으로 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돌아와. 그럼 또 이것들이 한 20분 쉬었네? 그럼 또 불을 쫙 쐬요. 그럼 또 나가.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유전자와 이런 거 다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유전자 조작 호박벌이잖아요. 네. 그 어떤 그 편견을 뛰어넘어야겠죠. 해도 되나? 만들 수는 있다. 로봇벌 같이 만드는 거죠. 로봇벌. 거의 이제 얘는 로봇이 되는 거죠. 내가 빛을 쐬줄 때마다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님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려면 빛을 싹 빛을 몰래 쏴? 아니 최면수를 배우셔가지고 최면의 것입니다. 와. 야, 그거를-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대단하군요, 그게. 인간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들 진짜 생각할 텐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뭘요? 사람이 자의식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뭐 이쪽으로 휩쓸리거나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휴일 하루 전날 밤 8시에 어. 그 뭐 저 이 프로 좋다고 하니까 채팅창에 몇 개 올라오는 그거 가지고 그냥 혹 해가지고 어. 지금 내 여기 일하고 있잖아요. 어.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 왜 이러고 있나? 일벌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똑같은 거야 지금. 뭐 좋아요 하나 맞자고 그래 그냥. 좋아요 받자고. 도파민 중독. 그런 도파민 거지. 중독. 그런 거지 아. 지금. 꿀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우리가 많은 거죠, 되게. 꿀벌은 일종의 그 돼지나 저것처럼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쪽으로만 연구가 돼 왔지 꿀벌의 내부에 있는 분자적인 어떤 기제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걔는 꿀만 잘 캐오면 되니까 그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꿀벌이 갑자기 대량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야. 라는 생각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만 한국에서 한 50억 마리가 죽었죠 꿀벌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이 원래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태풍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뭘 집을 맞아. 수리하지 않겠죠. 맞아, 맞아.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꿀벌을 더 쉽게 연구하기 위해서 초파리를 활용하는 연구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네. 현장에 야. 적용해서 해충을 이용해서 익충을 구하는 초파리는 프로젝트. 그냥 또 그냥 그래서 꿀벌을 이렇게 개조하는 데 성공하면 그걸 기술을 특허로 팔아서 은퇴해서 제가 실험실을 만들겠다. 3프로 TV 사겠습니다. 저랑 동업하시죠. 교수님은 돈을 버세요. 저는 3프로 TV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자, 아웃빙공업다 김우재 교수님. 야, 오랜만에 아주 재밌네요. 꿀벌 연구라. 그런 거를 좀 진짜 인간한테 이용해야 되는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과학계에서는.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